이제는 달러를 팔지 않고 채권을 덜 팔고 대신에 암호화폐를 팔아서 그것을 수익으로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전략 비축용 자산으로서 쓰겠다. 그런데 이것을 팔아서 연방정부의 수익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부분은 앞으로 매도 의사까지 다 표출이 된 겁니다. 전략자산용 비축으로서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 표명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기대감은 있고, 시장의 금리 상승이나 하락 패턴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받았다 다시 오르고, 장기적으로 행보의 패턴을 이어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매수를 하겠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격이 조금 더 완만하게 오를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근데 1, 2년 후를 보시면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다시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유동성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 멈추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이제 항상 밸류에이션 부담은 항상 겪고 있지만 적정 수준은 깨지 않는 패턴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스닥 반등이 일어난과 동시에 당연히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 특히 이제 결국에 이게 시장 자체가 미국의 시장과 연동되는 듯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회복과 함께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패턴을 이어갈 수 있고, 전 세계 유동성의 흐름을 본다면은 사실 글로벌 브로드머니 이제 광의 통화 같은 경우 GDP 대비 비율이 지금 138%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만 돈이 풀린 게 아니라 풀린 상태에서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 돈들, 금융의 돈들은 굉장히 많아진 상태이고,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지금 그 규모를 보시면은, 금융기관의 금융 자산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보면 480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전 세계 GDP가 지금 100조 달러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배 가까운 돈들과 금융 자산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새로운 자산에 대한 그 탐닉과 새로운 자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알파 수익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더리움까지 포함한 상태로 전략자산 비축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5개의 암호화폐를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암호화폐를 이제 쓰겠다는, 전략자산 비축용으로서 쓰겠다는, 이게 근데 연결되는 고리로 보면은 사실 미국이 발행하는, 제가 기존에 이제 디지털 달러를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을 하는 기간까지 시간이 걸리겠으나, 지금 스티븐 미란 보고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 보고서 중에 스티븐 미란 보고서는 달러를 너무 많이 수출함으로 인해서 무역 적자인 국가인 미국은 달러가 약세여야지 맞는데, 달러 수출하면서 동맹국들이 달러를 너무 많이 사들이니까 강세를 보였다. 이런 기이한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한다. 준비금을 갖다가 수정 보완, 리밸런싱 하기로 노력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서 리밸런싱 뭐냐면 달러를 준비 자산으로서 구축하고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암호화폐를 쌓아서 암호화폐를 전략적 자산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2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전략 자산용으로 이제 비축용으로 암호화폐를 먼저 재무부가 사겠다는 의미인 거고요. 반대로 시간이 지나서 이거를 정부의 재정이나 그다음에 예산에 돈을 쓸 수 있는, 이제 정부의 예산이나 유동성으로 쓸 수 있게끔 하려면은 이제는 달러를 팔지 않고 채권을 덜 팔고 대신에 암호화폐를 팔아서 그것을 수익으로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능적으로 미국 정부가 인정했다는 측면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전략 비축용 자산으로서 쓰겠다는 의미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팔아서 수익 자산으로서 연방정부의 수익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부분은 앞으로 매도 의사까지 다 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전략자산용 비축으로서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 표명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기대감은 있고, 시장의 금리 상승이나 하락 패턴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받았다 다시 오르고 또 조정받았다 다시 오르는 그런 패턴으로 장기적으로 행보의 패턴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전략 자산용 비축으로 사실 쓰여지기 때문에
매수를 하겠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격이 조금 더 완만하게 오를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근데 1, 2년 후를 보시면은 오히려 이 전략적 자산, 준비 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준비 자산으로서 달러를 쓰는 일은 더 적게 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만큼 암호화폐를 팔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1, 2년간 완만하게 오른 이후, 그 이후에는 오히려 미국 정부에서, 재무부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연방정부 수입으로 쓰려는 그런 경향성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오히려 1, 2년 후에는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말씀 주셨던 감세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도 같이 오를 수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그만큼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성장 패러다임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은 이 미국이 성장하면서 더 전략 자산으로서 더 많이 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당연히 표명될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좋아질 것이고 당연히 나스닥이나 미국의 금융시장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그 구간이 저는 이제 트럼프 4년의 이 임기 2기 동안에 내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변곡은 한번 크게 올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달러를 대체할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방안은 무엇이고 트럼프는 이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 예전부터 거론됐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주체를 갖다가 지금 사실은 그전에는 디지털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를 갖다가 이제 연준은 특히 파월은 트럼프를 너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서 달러가 달러로 만들어진 그리고 종이 달러로 만들어진 그 부채 규모가 거의 37조 달러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가 패권이 약해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달러의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다는 위기론이 사실 연준 내부에서도 계속 제기가 됐었고 재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젠 디지털 달러로 좀 바꾸자라는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제 건너뛴 게 뭐냐면 트럼프가 디지털 달러는 개인의 어떤 이제 이 돈들이 어디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이 추적이 가능하니까 개인의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 안 쓴다고 했어요. 근데 암호화폐를 얘기하면서 자신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누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뭐냐면 결국 디지털 달러를 언어만 바꿔서 만든 디지털 달러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자신들이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 US 코인으로 해서 발행을 하겠다는 거고 그게 발행이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노드를 통해서 가가지고 주소 어드레스를 다 알게 되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전에 트럼프가 비난을 했는데 그 똑같은 방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서 팔게 되면 누군가 사겠죠. 근데 사게 되면은 이제 찍어서 사게 되면 그리고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또 채권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스테이블 채권, 그러니까 스테이블 채권은 뭐냐면 디지털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한 채권을 팔아서 아니면 코인을 팔아서 누구한테 돈을 만약에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현금 흐름이 좋아지죠. 그 돈을 가지고도 미국의 달러 부채, 원래 달러, 종이돈으로 만들어진 부채 30조 달러를 갚아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채가 미국 종이돈 달러 부채는 줄어들지만 코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부채는 또 다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물 여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서로 바꾸기만 하는 그런 정책일 뿐이다. 결국에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종이돈 부채가 규모가 37조 달러에서 발행량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2조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1조 달러 갚아버려요. 그럼 부채는 36조 달러가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발행을 했다는 건 뭐죠? 그 증권화된 토큰이잖아요. 증권화된 토큰을 발행해서 누구한테 팔았다. 그건 부채인 거예요. 자산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트럼프는 제도권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제 XRP나 이더리움, 카르다노 이런 거 외에도 자신들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걸 아예 본격적으로 정부 수입 사업으로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 달러와 유사한 구조이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는 종이돈 달러의 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눈 가리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더 유용하고 더 빠르다라는 그 미명 아래 사실은 오히려 부채를 줄이고
오히려 통제하려는 종이돈 달러의 부채를 줄이려는 그런 행태이고 반대로 이쪽은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 쪽의 부채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채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니까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는 개념보다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쪽에 물이 있는데 컵 2개 갖다 놓고 물을 이쪽에 붓나 이쪽에 붓나 총량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 더 물을 많이 부어 놓으면 이쪽에 물이 줄어든 것처럼 보잖아요. 부채도 똑같다는 거죠. 이쪽 부채를 더 많이 늘리면서 이쪽에 원래 담겨져 있던 컵에 많이 담겨져 있던 물을 갖다 이제 오른쪽에다 부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물의 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드론으로 만드는 부채는 규모를 줄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이거는 장기적인 플랜은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항상 얘기했던 게 암호화폐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미국이 정부가 혹은 이제 결국엔 중앙은행이 주체가 되어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는 사실은 이제 법적인 성격을 너무 뚜렷이 갖기 때문에 법적 구성력의 성격이 뚜렷이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디지털 화폐가 되면요 디지털 화폐로 세금의 납부가 가능해요. 디지털 달러는요. 그러니까 굳이 디지털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의 실용적 차이나 차별성은 없고 거의 같은 데피니션이지만 다른 부분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 세금 납부로 쓰여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적 화폐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디지털 달러는 공식적 화폐로 그동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세금 납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디지털 달러가 발행이 되면 사실은 그거는 그냥 달러를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부수적으로 대체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종이돈 달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화폐가 그동안에 쓰여지면서 부채를 많이 만들어 놨던 것들을 부작용을 없애면서 이쪽에서 부채를 만들어도 이 계정은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전통 화폐로 인정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국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것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부채는 회계상 사실은 그렇게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부채는 맞지만 그런 형태로 이제 스리슬쩍 넘어가는 패턴을 장기화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든 안 하든 분명 효과는 볼 겁니다. 왜냐면 없던 디지털 화폐를 찍어서 이제 세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효과를 보면 아마 중장기로는 이게 어떤 이제 우리 베타 테스트의 형태가 될 것이고 장기로 보면 결국에 법정화된 디지털 달러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많은 인사이트 주셨는데요. 한국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디에서 기회를 보면 좋을까요? 지금 전체적인 패러다임은 미국이 이끌어가는 성장,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봤을 때 성장의 패턴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간에 부침 과정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침 과정이 있는 그 큰 트리거를 보시면은 감세안이나 미국의 내수 부양 정책이 전 세계적인 금융의 호조를 이끌 거지만 그 중간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감세안이나 여러 가지 재정 정책들의 불안정성이 금리를 다시 괴롭히고 있고 페드도 거기에 금리 정책에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동참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은 계속 중간중간 계속 확대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앞으로도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부양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은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게 감세안과 내수 부양 정책이 이제 확정이 되면 미국이 끌어가는 전체적인 금융 호조의 시장은 다시 열릴 텐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그러면 미국이 완벽하게 해소가 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완만한 상승 패턴이 되고 두 번째는 그 내수 부양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이제 곧 머지않은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도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싸움이 있었던 부분들, 금리가 불안정했던 부분도 안정화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좀 시계를 넓게 하시고 채권을 조금씩 4.5 이상에서 조금씩 사 나가시는 전략의 패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당장에는 변동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하시지만 앞으로 좋아질 여지를 남겨두고서 그래서 완만하게 조금씩 모아가시는 투자 전략 하나. 그리고 비중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자산의 국가별 비중을 보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한국이 AI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다음에
의약품, CMO 관련되는 이제 공장 건설의 기회를 미국에서 얻게 되고, 두 번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선 쪽 MRO에 대한 협정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이 계속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주식 시장에 대해서 더 비중을 좀 위험 자산으로서는 좀 높게 가져가시자. 미국보다 더 좋아 보인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10% 정도의 내외의 비중으로만 알파 전략으로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암호화폐를 갖다가 전략 자산으로서 비축하려는 초기의 구간 동안에는 가격의 상승의 메리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10% 정도 비중으로 이렇게 총 자산을 끌어가시면 좋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